새 거야? 네. 몰라. 나도 새 거 있어. 그거 물 묻은. 처음 친구들 있으니까 출석 불러봅시다. 범이 네. 중학교 어디야? 중학교 3학년이에요. 자기소개해야 되는데 나와서 춤출 수 있어? 왜요? 우리 자기소개해야 되는데 나도 첫날 했어. 그리고 재혁이 오늘 안 하니? 왔는데? 지금 방금 왔어요. 늦었어요. 아니 저 오늘 병원 가서 왔어. 아 그랬어요? 데이트하나? 그 재혁이 아, 안 오케이. 왔어. 재혁이 그 충남성 친구. 도건이란 친구 안 왔지? 오랜 윤도건이란 친구가 안 왔지? 그리고 장하영이라고 강릉시 준모 범이 준모 중국 공부 잘해. 다인이 힘의 단 중에 다인이라고 있어. 네? 힘의 단위거든. 찰스. 이 다인이 힘의 단위는 뉴턴이 우리 많이 쓰잖아. 10 마이너스 얘는 5승 뉴턴이야. 네? 네. 그러니까 2다인이면은 얼마가 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왜 그거 왜 그러는 거야? 다인이 다인이 오늘 막 돌리스. 승호 시후 시는 어디 중학교야? 진상자. 진상이야? 진상 이러면 그게 안 좋지. 유찬이야? 진상 유찬 어디 중학교야? 계속 중학교. 개수 중학교. 거기에 개수 나와 있냐? 네 맞아요. 진짜야? 너 승호도 개수 중학교니? 알아서 그러지? 아영이라는 친구 안 온 거지? 맞지. 성현이 어? 장하영도 계실 성형 어디 나 있나? 들어봤는데. 계산 중학교. 계산 중학교? 아까 1교시에 적었죠. 아니야. 장하영도 계실 거고 나 개인적으로 모르죠. 뭐라고? 장하영도 계실 거고. 뭐? 장하영 오늘까지는 너네 중학교야? 아마도 수비 준비 안 된 친구가 뭐였지? 조성이. 준성이? 네. 성현이? 네. 앞에 선 수업에 새로운 형이 있는데 그 형 이름이 성현이에요. 자, 오늘 하실 부분은 원운동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었거든요. 행성의 운동에 관한 법칙이었는데,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이는 자, 원운동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거 끝나고 오늘 내용 대략적으로 끝나기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시간까지 나간 다음에 전기 쪽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어려움이 조금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몇 쪽이에요? 몇 개 가냐고요? 140만. 148인데? 딱 켰어요? 여기 딱 폈다고 하니까 딱새우가 먹고 싶네. 낙지를 맛있게 제주도 가서 먹었는데 새우는 다 맛있어. 비싸서 그래. 조세호 싫어해. 조새우 싫어한다고? 선생님도 싫어. 정연이 유재석한테 묻어다니잖아. 다행히 지우자. 항상 보이잖아. 자, 그러면 이상해. 우리 이상하잖아. 아 자, 분속 원운동과 부심과 속도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분속 원운동이라고 쓸게. 이 뒷시간에는 선생님이 클리닉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 못하겠거나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아마 우리 목요일날 수업에는 상훈쌤이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 다음에 원서쌤이 들어오고 학생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선생님마다 1시간씩 돌아가면서 들어올 테니까 클리닉 들어올 테니까
질문할 게 있으면 그때 마구잡이로 해주시면 돼요. 쓸데없이 이가 뭐예요? 미분적분이 뭐예요? 이런 거 묻지 말고 물리와 관계된 걸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둘이 삐져나와 있는 거 보니까 둘 다 삐돌이지? 둘 다 아주 극심한 삐돌이들이에요. 칭찬을 안 하네. 근데 너 이빨 드라큘라한테 물린 거지? 재미없어. 봐봐, 드라큘라가 물었어. 너는 좀비 되는 거야? 제가 하원을 하는데 드라큘라한테 물리면 드라큘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원을 하는데 준프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와 이러면서 그거 같았어요. 그러면 그 매치게 승호가 어저께 그러더라고. 선생님 제가 업어드릴게요. 업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뭐 없어요. 허리 부러져가지고 다 삐져가지고 신발 벗어놓고 막 집에 가지. 자,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등속 원운동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일정한 속력으로 빠르고 원 둘레를 도는 물체 운동인데 자 이런 것을 등속 원운동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 원을 한번 그려놓고 출발을 해볼까요? 원 같지 않아서야 원이라고 칩시다. 원이라고 치자. 자 여기에 중심에 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물체를 뱅글뱅글 돌릴 거예요. 자 이게 물체는 접선 방향의 속도로 뱅글뱅글 돕니다. 이 속력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오케이? 이때 얘가 중심점에서 물체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어리라고 할 때 이 물체는 왜 이런 원운동을 할 수 있을까? 물체는 왜 원운동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가고 싶어. 근데 왜 원운동을 할까? 만약에 실을 끊어버렸다고 생각해봐.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 중속 원도 중속 직선 여기서 뚝 잘라버리면 물체는 어떻게 돼? 멈추잖아. 멈출까? 막 달리다가 탁 서버려? 쉬운 그대로 나. 그렇지. 슝 그대로 날아가 버려요. 그런 물체의 성질을 관성이라고 부르고 있거든. 그렇다면 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서 실은 그렇지.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당겨주는 역할. 그래서 물체를 뱅글뱅글 돌게 하는 힘에 근원을 주는 게 바로 실이란 말이야. 이런 힘을 무슨 힘이라고 불러? 부심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억되면 좋을 것 같아. 물체가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경우에 물체는 무슨 운동한다? 등속 원 운동한다. 등속 원 운동의 조건이야 조건. 진행 방향이 수직한 방향으로 힘 받으면 무조건 원운동하는 거야. 무슨 운동? 등속 원운동.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용어들 한번 살펴보자. 책에 없는 얘기보다 선생님이 써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을 거야 지금부터. 자 먼저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주기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볼까. 주기는 T라고 쓰고 있죠. 가끔가다 주기가 영어로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주기가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있을까? 피리어드라고 해요. 피리어드란 말 들어봤죠? 농구할 때 1피리어드, 2피리어드, 3피리어드까지 있잖아. 그런 게 있어요. 커트 아니야? 커트라고 안 해도 피리어드는 어디서 쓰지? 피리어드는 거기서 쓰나 보다. 미식 축구에서. 그래서 피리어드라는 말을 쓰게 되거든. 하키도 아이스하키도 그런 것 같은데 피리어드 1피리어드 2피리어드 이렇게 저는 쓰는 것 스포츠에 같은데 관심 없어요. 손흥민 축구도 관심 없니? 월드컵도 관심 없었니? 네. 저 단어 어디서 많이 보죠? 저 기간 아니야?
피리오드라고요. 피리오드. 시간이 기간, 주기, 주기적인 피리오디칼, 주기적으로 피리오디칼리. 자, 그래서 주기를 t라고 씁니다. 이 t는 타임에서 온 말이에요. 자, 원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왜 우리나라가 이번에 16강에서 떨어지지 않아? 왜 떨어졌는지 아니? 브라질한테 왜 졌는지 아니? 브라질이 강했으니까. 호날두가 없어. 마스크 써서. 아니. 선생님이 그 경기를 봤어. 아 선생님이 보는 경기를 아. 봤어.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그랬어 나한테? 네. 재혁이 아니야. 재혁이가. 자, 원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하자. 자, 이 시간 t는 원 둘레가 얼마가 되지? 전체 길이가 2파이 얼이 돼버렸어. 2파이 얼이라는 거리를 v라는 속도로 돌 때 나타나는 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자, 얘는 단위 s 쓰고 뭐라고 읽었지? 초 세컨드라고 읽을 수 있다라고. 자, 한편 두 번째 진동수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원동할 경우에 회전수라고 하는 게 좋아. 회전수라고 쓰는 게 좋아. 그래서 이런 회전수, 진동수를 쓰는데 기호로는 F라는 기호를 물리에서 많이 쓰고 화학에서는요 뉴라는 기호를 써요. 이걸 뭐라고 불러? 뉴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야. V처럼 생겼네. V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써야 돼. 이거 어디냐면 우리 지휘법 혹시 배운 적 있는 음악 시간에? 지휘법 하나, 둘, 셋, 넷. 배웠는데 4분의 3박자. 안 배웠어요. 4분의 3박자. 배웠어요. 음악 우리 시간에 안 배웠잖아. 배웠어? 우리가 음악 시간에 안 배웠 진짜? 그 피아노 학원에서 음악이 없잖아. 피아노 학원제 배웠잖아. 신기하다. 초 입제 배웠잖아. 그래서 음악 시간에 잠깐 지휘법에서 쓸 때 이런 식으로 쓰거든. 이게 2분의 3박자야. 3분의 2박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거든. 여기를 생각하면 돼. 이렇게. 알겠어요? 맞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체크. 체크 표시. 체크는 이거잖아. 체크 비율 누가 체크를 쓸 그렇게 수도 누가 있어요. 체크를 그렇게 거기는 저렇게 상당히 하고 시끄럽구나. 네. 거의 다이올교수구나. 거의 물표쌤급인데. 말이 많아. 너희 세 명은 모아두면 안 되겠어. 공기 하듯이 흩어놓고서는 해야 되겠구나. 어차피 비싸. 공기를 누가 흩어서 해? 하나 따먹을 때 흩어나가잖아. 그거 사치예요. 사치? 사치라고? 네. 너 4개 따다다다 붙어 있는데 하나씩 집을 수 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걸 누가 못해? 그거까지는 아니고. 진짜. 흩어나. 공기를 같이. 자, 그래서 뉴라고 쓰는 기호를 쓴다라는 한마디도 안 배웠고. 자, 얘는 1초 동안에 회전할 수야. 1초 동안에 회전할 수를 진동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볼까? 얘는 t라는 시간 동안에, t초 동안에 몇 번 돌아? 한 번 도는 거지. 그러면 얘는 1초 동안에 몇 번 돌아? F번 도는 거야. 그치? 서로 비례관계니까. 자, 얘는 T 곱하기 F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진동수 F는 뭐가 돼? T분의 1 또는 2파이 얼분의 V가 되는데 단위는 1%라고 쓰는데 1% 귀찮아갖고 얘를 과학자의 업적을 따서 헤르츠라고 씁니다. 그래서 HG까지만 시작합니다. 헤르츠라고 읽어요. 이는 안 써요. 저거 그거
라디오 파동에서 메가헤르츠 소리할 이런 때 거 쓸 때 그 헤르츠야. 파동할 때도 헤르츠 소리할 때 쓰잖아. 저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동사 주기는 서로 역수 관계이고 진동수는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t를 이용해서 자, 얘는 1초 동안 몇 바퀴 돌았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값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 원운동의 접선 방향의 속도를 선속력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접선 방향의 속력이야. 속력 구하는 식은 v라는 값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라고 표현해주고 있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줍니까? 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큼 돌았게? 이 바이 얼마큼 돌았다. 그래서 단위는 덮어 세크라고 한다. 실제로 이 식이 바로 여기에서 유도된 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저거 소리 속도 구할 때 소리 속도 구할 때 이거 썼어요? 아니 원운동의 속도 구하는 거거든. 얘는 뺑글뺑글 도는데 소리가 어떻게 뺑글뺑글 돌아? 어? 소리가 그래서 어지러웠구나. 아 어지러워 너가 소리였어? 헛소리? 이 헛소리. 헛소리가 뒤에 있어서 다현이가 오늘 굉장히 정숙하게 느껴지는구나. 범위와 승호의 소란스러움에 너가 묻혀버렸다. 다현이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구나. 조용한. 네 자, 그래서 선속력을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속력을 알아볼 거야. 회전 운동하는 경우에 쓰는 속력인데 속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실제 방향이 있어서. 그래서 각속도라는 걸 알아봐야 돼.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라디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재밌겠다 라디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 각도를 표현하는 특별한 방법이야. 오케이? 단위는 RAD라고 나타내주고 있어.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려줍니다. 호의 길이가 파이인데 길이에 대한 자, 반지름의 비례 또는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자, 우리 부채꼴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까? 자, 부채꼴이 있어. 반지름이 어리고 이때 코의 길이가 얼마라고 해? 파이 델타 S라고 해볼게. 델타 S라고 해볼게. 이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델타 세타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오케이? 델타 세타야. 그러면 이런 관계를 써줄 수 있네. 델타 세타는 각도 표현도 쓸 수 있지만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쓸게. 여기서 델타라고 쓴 델타는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의 차이 또는 누구누구의 변화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동한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델타 세타로 써준 거야. 이동한 중심각의 크기를 델타 세타라고 썼어. 그렇다면 라디안 정의는 어떻게 내려줄 수 있지? 짝대기 세기는 수학에서 합동이고 물리에서는 뭐라고 했어? 정의라고 얘기했지. 오브젝이. 자, 얘는 얼분의 델타 자 S라고 표현해 준대. 이 B를 라디안이라고 해. 그럼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승윤이 재미없어? 아니요. 저쪽 반 승윤이 오늘 되게 재미없어서 거기 있다가 수업 끝났는데 하나 물리를 3학년 올라가는 게 하나도 안 배웠대. 근데 다 배우고 그 형들이 요즘 셰프헤드로 문제 풀고 있거든. 그 문제 풀이반에 온 거야.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겠지. 물리 좀 배우다 오면 살아. 좀이라도 배우다 오면 살아. 좀이라도 배우고 갔는데 엄마가 배우지 않았다고 얘기하라고 한 사람.
진짜 그랬어요. 이거 뛰쳐나와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살펴봅니다. 자, 원으로부터 시작해 볼까? 반지름이 어린 원에 둘레는 얼마가 돼? 2파이야. 호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원주가 되겠지. 원주 길이는 2파이 어리야. 이때 중심각은 360. 그렇지 각도로 표현할 때 도 단위를 썼을 때 얘는 360도야. 자, 얘를 라디안으로 중심각을 표현해 볼게. 라디안이라는 각도로 표현해 볼게. 자, 그러면 코의 길이만 반지름의 길이만 없애주면 되지. 그럼 얘는 2파이 라디안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각도는 실제 도 단위라는 단위가 살아있어. 근데 라디안이라는 것은 길이 단위 나누기 길이 단위잖아, 그지? 사실은 그럼 단위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미터 지워지니까 길이가 단위 없어. 근데 각도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편의상 라디안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2파이 라디안이라고 쓰는 게 옳지. 근데 우리 보통 2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각도 줄여볼까? 180도 해볼까? 180도니까 반이니까 파이 어리 되겠지. 180도. 자, 그러면 얘는 얼마? 파이가 돼버렸어. 120도 해볼까? 120도면 얘를 얼마로 나눈 거야? 3분의 2로 해준 거지. 그러면 3분의 4 뭐라고? 3분의 2야. 2파이 어리라고 써. 얘는 중심각이 120도야. 120도에 대한 라디안 값은 얼마가 되는데? 3분의 2파이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240도는 얼마가 되지?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라디안이 되겠지. 자, 90도만큼이 됐대.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2분의 파이 어리 돼버렸지. 중심각이 90도일 때야. 그러면 얼마가 되지? 중심각 얘는 2분의 1 2분의 파이. 1 파이. 자, 그 다음에 60도를 해보자. 60도는 얘를 3분의 1로 나눈 거지. 그럼 얼마가 돼? 3분의 1 파이 어리야. 이게 60도에 대한 값이거든. 그래서 얘는 얼마? 3분의 파이가 돼. 45도를 한번 해볼게. 45도면 얘 절반이지. 4분의 1 파이. 자, 그래서 4분의 파이가 되고. 자, 한편 30도를 한번 살펴볼까? 30도는 얘를 절반으로 나눈 거지. 그래서 얘는 30도. 어디까지? 그래서 얘는 6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쪽까지 하자. 8분의 180도. 0도면 얼마야? 0? 0. 0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코의 길이와 길이를 이용한 각도 표현을 라디안이라고 쓰고 있다라고. 이때 중심각의 크기에 대해서 코의 길이는 월 곱하기 델타 세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 각속도라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각속도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어떻게 독감 예방 주사 맞았더니 몸이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 연락. 자, 힘도 없고 밥맛 떨어지고 거기에다 스노우를 보니까 밥맛이 더 떨어져.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각속도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 각속도. 내가 수업 어떻게 보라는 거 얘기해줬니? 저기 물도 만약에 차리겠어. 나중에 봐. 만약에 수업에
결석을 하거나 결석하거나 아니면 복습이 필요한 경우에 물방.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용 중에 딴 필기하거나 잠깐 졸거나 해갖고 내용을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면 유튜브에 가셔요. 물방. 불표 TV로 가는데 테레비. 물방 테레비. 그러면 오늘이 23년 1월 3일이지. 1월 3일 가장 마지막 영상을 보시는 우리 수업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영상을 보시면은 복습 가능합니다. 구독 안 하면 못 본다 저거. 좋아요, 구독. 구독 안 하면 아예 못 봐. 뻥치는 저 구독 안 하면. 난 구독했다가 보고 이제 새끼 엄청나게 구독하면 못 보는. 그런 애들이 있어. 진짜. 너 같은 애들 많아. 그래서 지금 그저께 현재 120명이 구독자. 근데 조회수가 조회수는 어마무시하지. 되게 많이 한 우리 학원 다 70개, 100개 넘는 거. 100개 넘는 거 있어. 그 조회수 100개 넘는 거 고양이 입에서 노는 거 같으니까 그거 100개 넘는 100개 넘어? 네, 조회수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는 게 뭐예요? 그 고양이가 노는 거 있어요. 선생님 친구네 고양인데 걔가 나를 좋아해. 담배 냄새 좋아하는 고양이가 담배 냄새 좋아할 수 있어요. 수컷인데 그 집에 스쿼시여서 좋아. 그 스핑크스가 두 마리가 있거든. 스핑크스 두 마리가 있는데 암놈은 나를 보고 도망가. 담배 냄새. 근데 순놈이 나를 되게 좋아해. 맞네. 내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내 몸이 장난감이야. 그래서 다 위에 못 타고 올라와. 암놈 올라오는데 하나도 안 와. 왜냐면 발톱을 다 뽑았거든. 수술해서 뽑았어. 헐, 아니 학대야 그거. 그러니까 선생님 손도 다 뽑은 근데 거예요. 애들이 어. 발톱이 엄청나게 고양이들이 날카롭거든. 별로 안 날카로운데? 근데 별로 안 날카로워. 그게 한번 핥히는 상처가 생기잖아. 되게 오래 가. 상처가. 아니 하루만 없어요. 근데 순놈은 발톱을 수술을 안 했거든. 이 새끼가 올라와갖고 살을 막 찢고 올라오잖아. 하루도 안 그 즐겨야 돼요. 올라와갖고 귀여워. 있으면은 암놈이 질투를 느껴. 지도 올라오려고 하는데 순놈이 절대 못 올라오게 해. 근데 되게 웃긴 게 순놈이 자고 있고 암놈이 있을 때 걔 다른 친구애가 강아지를 데리고 놀러 올 때가 있어. 그 강아지가 나만 보면 되게 좋아해. 왜 이렇게 담배 냄새 좋아하는 남자 애들이 많지? 걔는 순놈인데 얘가 암놈인데 아 뭐야? 나를 보면 진짜 오줌을 방바닥에 질질 싸고 돌아다녀. 무서운 거 아니야? 나 때문이니까 내가 치워야 되잖아. 남자주의여서. 나만 보면 막 질질질질 가고 되게 좋아하는 뭐라고 해야 돼? 되게 절절매는 강아지잖아 사람 보면. 그래 배변 훈련도 안 돼갖고 새끼가. 개가 오면 암컷이 올라와갖고 수성작전. 똑같은 자세로 강아지가 막 매달리고 막 때려. 발톱이 없으니까 맞아도 멀쩡하지. 순놈이 있으면 암컷도 강아지도 내 주변에 못 와. 순놈이 철통만 하지. 인기자랑 했는데 갑속도라는 게 있는데 얘는 기호를 쓸 때 오메가라는 기호를 써. W가 아니고 뭐라고요? 오메가야. 오메가의 소문자리야. 오메가를 보고 있다. W 아니야 오메가야. W 아니고 오메가다. 얘는 밤이 시간 동안 이동한 중심각을 이야기한다. 이 중심각을 뭘로 나타났대? 라디안이라는 걸로 나타내줬대. 라디안으로 나타냈대. 자, 그렇다면 얘는 식으로 쓸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각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
중심각의 크기야. 이용한 중심각이다.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지? 빨리 마스크 써. 다현아. 요즘 코로나고 지금 독감이고 난리가 났어. 인천과학부 쪽은 요즘 코로나가 난리 났고 진상과학부는 독감이 난리 났고. 자, 중심각. 자, 이용한 단위를 쓰게 되는 얘는 뭐라고 불러? 라디안퍼. 그렇지. 라디안퍼 세크라고 이야기한다.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오메가라는 것은 자, 걸린 시간을 우리 흔히 델타 t라고 쓰거든.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고 쓰고 있어. 그냥 이거 귀찮아 갖고 많은 책들이 t분의 세타라고 쓰는 책들도 굉장히 많아. 오케이? 고등학교 책까지는 굉장히 많아. 이렇게 쓰는 책들이. 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한 주기 동안에 이동한 중심각은 얼마 이동하지? 360. 360 쓰지 말자 그랬잖아. 2파이. 2파이라고 쓰기로 했지. 그래서 이렇게 t분의 2파이라면 퍼펙트가 돼버리는데 이걸 이용하면 조금 전에 주기식을 따르게 쓸 수 있잖아. 주기 t는 뭐가 돼?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나중에 얘는 쉐페이드 4층에 가시면은 자, 단진동이라는 운동이 나오는데 이 단진동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할 계획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각속도라는 개념이 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각속도와 선속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선속력과 각속도 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델타 S는 자, 뭐라고 쓸 수 있지? 얼 곱하기 델타 세타라고 쓸 수 있지. 네. 양변을 델타 t로 나누면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s는 얼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고 쓴다.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라고 쓴다. 자, 그러면 V는 RW. 자, 그래서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s가 뭐야? 선생력 V야. V는 얼 곱하기 오메가라고 쓰게 되지. 이 식을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속력과 각속도의 관계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심 각속도라는 걸 알아보자. 바로 부심력에서 나타나는 가속도야. 속도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가속도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관계의 식을 한번 좀 더 살펴봅시다. 이 텔레그램을 그렇게 진하게 써가지고 쌤. 뭐 클리닉 때도 클리닉 물어봐. 적어놔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심 가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심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해. 얘는 등속 운운동하는 물체에 나타나는 가속도야. 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두 가지 버전으로 해드릴게요. 요즘 거부터 해줄까? 옛날 거부터 해줄까? 옛날 거부터 해줄까? 옛날에는 이런 방법으로 부심 가속도를 썼어요. 두 가지 다 통용되는 방법이긴 한데 최근에는 나중 방법을 더 많이 쓰고 있어. 자, 한번 볼게.
여기 원의 중심이 있었고요.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지금 원운동을 할 거야. 자, 또 다른 위치까지 이렇게 진행해 갔겠지. 자, 이때 이동한 중심각이 델타 세타야. 오케이? 자, 이때 얘는 요만큼의 호의 길이를 갖고 있었겠지.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래? 델타 t래. 이때 얘들이 갖는 속도는 항상 접선 방향의 속도를 갖는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항상 접선 방향의 속도를 갖는데 방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머리에 화살표까지 이어줬대. 방향을 갖고 있어도 머리에 화살표 이어주는 이런 물리량을 지호야 뭐라고 하지? 에이 설마. 어? 1년처럼. 얘기 알겠지? 이름부터 천부적인 물리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이다이. 혹시 그런 양 들어본 적 있을까? 금시초문입니까? 금시초문이야? 자, 얘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 있을 수 있고 크기만 갖는 물리량이 있을 수 있어.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는 스칼라 양이라고 하고, 그리고 크기 외에 방향으로 함께 표시하는 물리량을 벡터 양이라고 불러주고 있다고. 얘는 바로 벡터야. 그래서 크기가 같아도 방향이 다르면 같은 게 아니야. 자, 이때 얘 나중 속도도 접선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 속도를 뭐라고 할까? v'이라고 하자. 자, 이 그림에서 속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 속도만을 나타낸 그림을 속도 그림 또는 호도 그래프라고 불러주고 있어. 같은 말이야. 또 보니까 호두 과자 먹고 싶다. 선생님이 아침에 푸기시 가져와갖고 밥 3분의 1공기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래. 그러면 속도 그림을 한번 볼게. 처음 속도 이쪽으로 나타난 속도가 있었지. 맞아? 한 점에서 시작해서 표시 이렇게 해줬어. 자, 이때 여기에 보조선을 하나 그려보자. 지름 방향에 대해서 얘와 나라는 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오케이? 이 방향은 두 개가 서로 나란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두 개가 나란해. 자, 이때 요 각도와 같은 각을 갖는 각은 어떤 각이 같은 각을 갖지? 봐봐. 요 각도와 요 각은 막곡지 각으로 같지. 그리고 얘 90도에 대해서, 자, 얘 삼각형은 뭐가 돼?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잖아. 특히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두 개는 90도에 대한 여각관계야. 두 개의 합이 90도란 말이야. 그렇다면 요각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델타 세타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델타 세타만큼 방향이 삐뚤어진 방향으로 이쪽에 V'이라는 속도를 갖네. 이때 두 녀석의 크기는 서로 어때? 같고 중심각이 뭐가 돼? 델타 세타가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게 있어. 속도 변화량은 말이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로 이야기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야. 그럼 어떻게 돼? 볼 때는 요 크기가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때 만일 델타 세타라는 값이 매우 작대. 자, 이렇다면 코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거의 어떻지? 같겠지. 여기서 델타 V라는 녀석의 크기는 현의 길이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코의 길이는 얼마가 되어버릴까?
코의 길이는 근사적으로 얼마가 돼버릴까? 아까 썼던 중심각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지? 얘 길이가 뭐야? V라고 하자. 크기가 V. 중심각이 델타 세타거든. 그지? 그러면 코의 길이가 얼마가 돼? V 곱하기 델타 세타가 된 거지. 그래 안 그래? V 곱하기 델타 세타.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가속도 크기는 자,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델타 t라고 했으니까 델타 t분의 델타 v의 크기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오케이? 좀 어렵지? 자, 가속도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좀 이따 정리하고 다시 쉘페이트 4층 가면 또 보완이 되니까 빨리빨리 쉘페이트 2층, 3층 학원 그 다음에 자 쉘페이트 4층으로 빨리 가자. 자, 그럼 얘는 뭐가 돼버려? 그리고 갖고 입학하기 전에 물리 1이라는 걸 하게 될 거야. 어찌 될지 몰라서 진상과학부 가면은 지금 물리 2 들어간다고 하는데 2는 정확히 아니고 1, 2도 같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인천과학부 가면 물리 1이라는 걸 배우게 돼.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영재학교 가시게 되면 그냥 대학물리 들어가지. 옛날에 과학부는 다 대학물리 했는데 요즘 교과과정을 또 바꿔버려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는 델타 t분의 델타 v의 크기는 v 곱하기 델타 세타야.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뭐라고 했었지 우리?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뭐라고 했어?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뭐라고 했지? 저기 정말 먹으면 머리 좋아지네. 각속도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v 곱하기 분해하고 쓰게 된 거야. 그런데 말이죠. 선속도와 각속도 관계를 여기서 이용해 먹는 거야. 오메가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얼분의 V라고 쓰니까 얘는 얼분의 V 곱하기 V니까 얼분의 V 제곱이야. 엄청나게 많이 쓰는 부심가속도 식이야. 무지 많이 써. 또는 V 대신에 얼 오메가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얼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또는 T 제곱 대신에 오메가 제곱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오메가라는 게 T분의 2파이가 되니까 T 제곱분의 3파이 제곱 얼이라고 쓸 수 있어. 또 얘는 4파이 제곱 얼 F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이게 부심가속도들이야. 상상하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 요즘은 이 방법을 잘 안 써. 왜 안 쓸까?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잘 안 쓰지. 아직도 대학문 책에는 이 방법으로 소개하는 책들이 많아. 자, 그러면 요즘 애들이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요즘 방법. 요즘 방법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눈가 뒤지고 그래서 눈달기를 하면 어떡하려고? 사람의 손에는 약 20여 가지 세균이 있대. 그리고 손을 자주 닦으라는 말이 이 세균을 없애야 돼. 그런 경우 있잖아. 이제 얼굴에 이마나 뺨 같은데 여드름이 생기잖아. 그럼 자꾸 신경 써서 만지지. 그럼 손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서 모낭충을 자극하는 거야. 모낭충은 사람 몸에 기생하는 일종의 기생충이야. 어마무시하게 많아. 안 닦은 사람은 더 많겠지만 닦은 사람도 무지 많아. 모공 속에 숨어서 살아. 모낭 속에. 근데 이거를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니? 모낭의 모낭충들이 죽거나 또는 얘네들이 내부에서 활동을 심하게 해버려. 그래서 모낭충염이라는 게 생겨. 그러면 이 머리 주변 또는 피부 주변에 고름이 생기지. 모낭충염.
몰랐었어. 선생님이 옛날에 막 공부하다가 책 보다가 스트레스 받는 이런 습관이 있었거든.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머릿속에 뽀록지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 뽀록지 갖고 병원 가기도 좀 그렇잖아. 근데 나중에 진짜 주체할 수 없이 커져버렸어. 무지 아파. 띵띵 꽂았어. 병원 갔더니 간단한 소염제 갖고 치료를 해주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자주 머리를 극적거리시나 봐요. 어떻게 하세요? 이랬더니 이거 손을 만져서 이래요.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만지게 되면 특히 이제 머릿속에 나는 그 뽀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누 있지. 샴푸 쓰지 말고 샴푸 다 한 다음에 비누로 거기를 닦으래. 비누에 문항충이 대부분 죽는데. 비누로 샤워. 염기잖아, 염기. 비누로 샤워. 그래서 비누로 거기를 닦으면은 근데 상당히 연기면은 효과가 좋다라고 해. 머리카락이 단백질이어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리가 약간 뻣뻣해 비누로 감으면. 근데 뭐 선생님 어릴 때는 어떤 아이들은 머리를 세탁비누로 감은 애들도 많아. 그걸 탈모. 세탁비누로 감으면 세탁비누 주성분은 수산화 나트륨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세수비누는 수산화 칼륨이거든. 수산화 칼륨이 약간 더 고급 재질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산화 나트륨 빨래비누로 감은 경우에는 더 뻣뻣해. 선생님도 옛날에 어릴 때 물에다가 그때는 이제 화장실 같은 게 따로 요즘처럼 세면장이 없을 때 되게 이제 부엌 같은 데서 물 받아 놓고 거기에서 머리 감는 경우들이 많았어. 왜 부엌에는 항상 따뜻한 물이 있으니까. 찬물 갖다 놓고 같이 섞어갖고 머리를 헹구고 빠는데 머리에다가 물을 묻혀놨는데 빨래비는 옆에 있는데 세수비는 저기 있잖아. 가기 귀찮았어. 그래갖고 그냥 감아봤지. 감았더니 머리가 철사가 되더라고. 알았어요. 철사. 뻣뻣해졌다는 거. 그렇지. 막 뻣뻣해져갖고 하루 종일 불편해. 이게 휘어요? 막 구부러지는 것 같아 느낌이. 응?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었지. 후배들하고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MT라는 걸 멤버십 트레이닝 해갖고 전체 이제 과 아이들이 가서 놀러 가고 밥 해먹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근데 다음날 거의 밤새다시피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찝찝하잖아. 그래갖고 애들 일나기 전에 머리 감아야지 하고 펌품을 갖고 감은 거야. 그것도 세수비누. 그때는 세수비누. 아니 샴푸를 안 갖고 가서 세수비누로 감았어. 우와 대박. 그건 철사가 아니고 나무 뿌리가 자른 느낌? 수건으로 말리는데 안 말라. 뻣뻣해. 그냥 머리카락이 가지를 치는 것 같아. 그래갖고 덩굴이. 불편한 게 좀 있지. 요즘 세상이 좋아서 그렇지 선생님 어릴 때 샴푸라는 게 없었어. 샴푸 나온 게 선생님 중학교 때쯤에 나온 것 같아. 근데 이미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샴푸 쓸 일이 있니? 응? 그때는 이제 비누를 더 많이 쓰지. 머리 빨리 자라. 그러면 요즘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의 일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심을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이런 위치. 얘는 요만큼의 각도만큼 있는 위치야. 그러면 얘는 접선 방향의 속도를 갖겠지. V라는 속도를 갖게 돼. 그리고 T라는 시간이 지났어. T라는 시간이 지났더니 똑같은 각도만큼 이루는 곳에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그냥 편의상 얘가 이렇게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대. 물론 속도의 크기는 같아야 되겠지. V'이라는 값을 갖게 된 거야. 오케이? 이때 전체 총 중심각을 델타 세타라고 하고 반지름은 어디라고 해보자.
그리고 이 호의 길이는 얼마라고 할까? 델타 S라고 얘기할게. 여기서 델타 S라는 값은 뭐가 되지? 월 곱하기 델타 세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월 곱하기 델타 세타라고 쓸 수 있다. 이때 속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그림을 보는데 처음 속도 이쪽 방향으로 뭘 갖고 있었어? V라는 값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각이 얘와 같은 각이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조선을 한번 그려봐봐. 그럼 여기도 직각삼각형, 얘도 직각삼각형이지. 근데 얘를 볼까?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을 보자. 그럼 얘도 공유하고 있네. 그지?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과 다른 한 각은 여각관계잖아. 이 델타 세타의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각이 돼. 나중 속도도 이렇게 나타나지. 이때 요 각도 어때? 같은 각이 돼버렸어. 오케이? 같은 각이야. 이때 속도 변화는 요 방향으로 나타나겠지. 이게 델타 V라는 값이 돼버리는 거야. 이때 요 각이 전체 각이 델타 세타가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델타 세타가 어마무시하게 작을 때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같다.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같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 있네.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은 무슨 관계를 갖지? 중심각만 같다면 부채꼴은 무슨 관계 가져? 합동. 합동? 그 닮은 관계를 갖겠지. 중심각만 같으면 닮음이야. 부채꼴은 무조건 반지름이 달라도 자, 닮은 관계야. 이 닮은 관계가 존재. 누구와? 여기에 있는 부채꼴과 여기에 있는 부채꼴, 현의 길이를 부채꼴이라고 가정했을 때 닮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델타 S를 가질 때 반지름이 어리라면 중심각이 같으니까 델타 V의 크기를 갖는 반지름은 V가 돼버리네. 그렇죠? 닮은 관계니까 코의 길이와 반지름 관계가 B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델타 V의 크기는 얼분의 V 곱하기 델타 S라고 써줄 수 있겠다.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가속도의 정의를 보면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갖는 속도 변화량이네. 자, 속도 변화량이라고. 자, 그렇다면 얘는 얼분의 V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겠네. 델타 T분의 델타 S를 뭐라고 하죠?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니까 속력 V가 되겠지. 그래서 얼분의 V 제곱이야. 여기에서 손속도 가속도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지? 얼 오메가 제곱. 나머지 것도 똑같이 확인하는데 요즘은 이 방법을 더 많이 써.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이 방법을 대부분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부심력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7번을 구십력. 자, 구십력이라는 것은 물체가 원동하게 하는 힘이야. 물체가 원동을 하게 하는 힘을 구십력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특징이 있어. 구십력이 되려면 조건이 있단 말이야. 아까 승하기가 얘기한 어떤 조건? 어? 반성. 아니 이거 그럼 뭐 했어요? 지가 뭐 했는지 모르면 어떻게 다시 보기 꼭 해? 죄에서 왜지?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운동한지 안 한지는 이렇게 확인하는데 물체의 운동 방향권. 물체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주심이라고 아시겠어요? 자, 항상 수직하게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 구심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힘들이 있잖아. 뭐 실에 작용하는 힘, 장력, 자, 질량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만류 인력,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훌롱의 힘, 그 다음에 자기장 속에 전하가 움직여도 네. 이름 뭐였지? 아니. 안유야? 성이 시- 아시고 이름이죠? 시우요. 시우는 이 친구인데 아까 서재요. 지호라고 한다. 여기 지호, 너무 쓸데없지요, 웃기지요. 그 뭐야? 아니지요. 어? 아니지요. 나쁘지요, 나쁘지요. 윤진무. 윤jun무. 중문한 친구 안 오지 않았어? 아 맞아요. 제 장하연. 장하연 맞나? 야, 이승호 조용해. 아 승우야 진짜. 자, 얘도 자, 앞에 거 같아. 작용하는 힘들을 해요. 왜 자꾸 지랄이야? 응? 신경 쓰이게. 그니까. 야, 다현이는 저 눈웃음만 줘도 맨날 혼나는데. 제가 눈웃음 왕이거든. 모든 여자애들이 제 눈웃음 보면은 쏙 봐. 마스크 벗기고 다 가지. 그지? 너 마스크 벗은 모습 보고 딱 한 명 남았지? 누구? 너 여자친구. 헤어졌어요. 깨냈는데. 꽤 됐어요. 꽤 됐어요. 근데 친구가 없으면 진짜. 모르시네. 너 여친 앞에서 마스크 벗었구나. 제가 샀는데요. 자, 여친 다현이가 찼다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아니다. 진짜? 다현이는 100% 채였다. 손 들어보세요. 손들면 유준 1대1. 1대1. 아 아니다. 다현이 얼굴 보고 그냥 갔을 것이다. 마음속에 딱 손 드는데 골든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왜 헤어졌냐면요. 다현이가 자기 여친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얼굴 보고 기분이 나빠져서 찼대요. 하하하하하. 재밌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다현이 여친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기분이 나빠서 여친이 눈이 이만한 놈이지? 한 번 하면 어우 슬퍼. 어우 슬퍼. 아, 이게 눈물 닦는 거였어? 그 회장으로 나팔이 시켜서 큰거 아니야? 자, 그러면 그건 김연이. 자, 그러면 자, 이 힘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힘이 아니야. 특정한 힘이 아니고 무조건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 운동 방향과
굵직하게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그 힘들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된대. 그럼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F는 뭐야? ma야. 이때 원운동하면 A 대신에 우리가 지금 배웠던 저 가속도들을 써주는 거야. 얼분의 V 제곱. 어떻게 m 곱하기 얼분의 v 제곱 또는 m 곱하기 얼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구심력은 따로 정해진 힘이 아니고 구심력에 역할하는 힘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그렇다면 몇 가지 원운동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누가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경우일까? 가장 쉬운 게 실의 장력이야. 실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구심력의 역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힘들어할까봐 장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가장 간단한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여기 모기가 죽었어요. 동물원에 침팬지가 승관하실까? 옛날에 인천에 한 여름에 전에 송도 유원지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자동차, 중고차 매매 단지로 다 바뀌어 버렸는데 그곳에 가면 동물원 부분이 있었어. 거기에 원숭이가 사는데 그 원숭이가 긴팔 원숭이야. 얘네들은 진짜 되게 재미난데 나무와 나무 사이를 팔로 이제 움직이거든. 근데 팔 길이가 한쪽 팔이 거의 선생님 양쪽 팔 길이하고 비슷해. 엄청나게 길어가고 딱 잡고 선생님 팔 타고 짧은데. 가듯이 그네 타고 가듯이 딱 가갖고 건너편 나무 잡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엄청나게 빨라 나무 위에서. 맞으면 기억이 지금 다현이가 팔 뻗은 모습 보니까 그 긴팔 원숭이다 생각나. 털도 검은색이었어. 네? 얼굴도 검했어. 얼굴도 작았어. 환생인가 보다. 자, 그러면 장력이 나타나는 가장 간단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근데 언제 치웠어? 너 며칠 전까지 있었잖아. 아니요. 저안 꽤 됐는데요. 꽤 됐어? 꽤 됐어요. 미안해, 선생님 너한테 무심했구나. 한 12월 초에 쳤을 때. 그랬어? 12월 초 아니야? 12월 초일걸? 아직 안 채웠어. 내가 쳤어. 아니, 네가 쳤잖아. 그러니까 12월 초쯤에. 12월 10일 날 쳤어. 지금 찾다고 믿고 싶은 거지? 네, 진짜 쳤다니까요. 여기 스몰 m인 물체가 있어. 이 물체가 있는데 여기 책상 바닥에 마찰이 없어. 책상 바닥은 구멍을 뚫어놓고 책상 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놓고 여기에 또 다른 줄을 갖다 매달아놨어. 보통 관계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 가만히 이렇게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는 쭈르륵 당겨주고 얘는 쭈르륵 가겠지. 그런데 말이야, 얘를 책상면에서 회전을 시키는 거야. 자, 책상면에서 회전을 시켜. 이게 반지름 어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얘가 특별한 어떤 속도로 돌 수 있게 된대. 오케이? 이 반지름 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얘 속도를 한번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자. 자, 이 추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지? 오로지 장력밖에 없단 말이야. 이 장력과 운동 속도 방향이 항상 수직이었던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수직이었고, 그 다음에 라지 m에 대해서 여기는 라지 mg가 되고 위로 뭐가 있어? t가 있어. 오케이? 자, 얘는 위아래로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어리 일정하니까 안 움직여. 무슨 관계지? 힘의 평형관계야. 힘의 평형관계가 성립하게. 자, 그렇다면 t 마이너스 라지 mg는 얼마가 돼? 0이야. 따라서 이때 t는 뭐라고? 라지 mg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몰 m에 대해서 살펴볼까? 스몰 m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들을 앞에 봤더니 뭐밖에 없어? t밖에 없대요. 원의 중심 방향으로 t밖에 없어.
t밖에 없고 얘는 반지름이 어를 유지하면서 속력 v를 유지해야 되니까 언론에 v 제곱이라는 값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지. 그렇죠? 자, t를 대입해서 정리해봐. 라지 mg라는 값은 얼분의 스몰 m v 제곱. 따라서 v 제곱이라는 값은 m분의 라지 mg 어이 돼버리지. 따라서 속력 v는 얼마가 돼? 루트 스몰 m분의 라지 mg 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의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또 중력이라는 것이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중력이 역할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중력.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여기 커브길이야. 커브길이 있는데 이 커브길에서 버스가 커브길을 돌고 있어. 위에서 본 거예요? 그걸 단면으로 볼 거야. 버스가 왜 이렇게 통통이?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 이 축은 회전하는 중심축이라고 가정해봅니다. 눈에 안 보이겠지? 자,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자. 누구의 모습을 살펴볼까? 사람. 자, 손잡이 운동을 한번 살펴볼게. 버스 손잡이. 자, 버스 손잡이가 회전을 할 때 원래는 똑바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되지? 버스가 버스 앞에서 본 거야? 아, 뒤에서 보는데 들어가는 속도가 뒤에서 앞에서 보잖아요. 뒤에서 뒤로 봤어요. 뒤에서 뒤를 봤어요? 앞에서 뒤로. 버스 맨 뒤에서 보는데. 자, 그러면 뒤에 오는 버스? 그랬구나. 자, 여기 추는 어떻게 될까? 혹시 버스나 전철 타보신 분? 제가 안 타고 안 타보면 안 타보면 해요. 안 타본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요? 누구요? 안 타본 사람, 버스나 전철 안 타본 사람. 손들면 물고. 없잖아요. 아, 있어. 없잖아요. 선배들도 있었어. 천반에 한두 명씩 꼭 있던데. 이제 자가용이 막 지하철 어떻게 타는지 몰라. 장아요. 자가용이 리무진 이런 거 안 타고 다니지. 자, 그러면 추가 어떻게 기우는지 한번 누가 대답해 볼까? 시우가 대답해 볼까? 추가 어떤 모양을 가질까? 손잡이 모습이 어떻게 될까? 춤추는 거야? 새로 나온 춤이구나. 헌팅턴 무도증. 무도병인가? 시무식으로 나도 춤춰야 되겠다. 그거 해봐봐. 그 자체가 춤이야. 박근혜 짤로 잘라갖고 올리자. 조회수 얼마나 되나? 내가 엄청 돌려. 자, 어떻게 될까? 동영상 친구예요. 추의 모습이 어떻게 되지? 휘어요. 아니 그림이 어떻게 되냐? 제어가 어떻게 될까? 이거 그림이 이거 도는 거?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거. 있단 말이야. 이렇게 뭔가 아,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저 새끼 때문에. 아니 뭐가 어떻게 생각 잘하고 아니, 버스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가는 걸 보고 있는 거야? 위로 올라가요. 손잡이가 어떻게 되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야, 손잡이가 위로 막 거미줄이냐? 타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앞에서 뒤에서 본 거라면서요. 아, 타봤다며. 아니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버스가? 그렇지. 회전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오른쪽 위로요. 오른쪽 아래로 가. 이렇게 도는 거야. 아 진짜 그걸 뒤에서 본 거야. 그림을 왜 그렇게 그리셨어요? 오른쪽 위요.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아, 지 같은 새끼들. 오른쪽 위요. 자, 어떻게 되지? 그럼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바깥쪽으로 기울게 돼요. 네 이렇게 그림이 기울게 이해가 안 돼요. 됐어요. 지랄하지 마. 부시는 거지. 손잡이가 왜 저렇게 생겼나? 얘 질량은 M이야. 손잡이가 왜 이렇게 낮아?
저 어떻게 잡네? 이 사람이 이만해. 아 버스가 좀 크네요. 밑에 버스. 3층 버스야. 근데 왜 손잡이가 손잡고 달려있어요? 아 손잡이 한 개가 이렇게 3층 여러 개가 버스인데 고장 나갖고 아 천장이 없어졌어. 그러면 2, 3층은 못 써요? 아까 자, 그럼 어떻게 돼 보이지? 얘는 아랫 방향으로 중력이 나타나지, 그렇지? 네. 중력이 나타났어. 그리고 이쪽으로 누가 당기고 있지? 실이 당기고 있어. 이때 얘가 기울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이 장력과 중력이 합력을 이루게 돼. 뭘 이뤘대? 합력을 이뤄서 자, 회전 중심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힘이 나타나는 거야. 이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 그림을 새로 그려서 볼까? 자, 힘들을 표시했는데 이 힘은 뭐라고? mg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이쪽을 p라고 했어. 그럼 이 변의 크기는 얼마게? 이 변의 크기 t는 몰라. 이 변의 크기 얼마게? MG 탄젠트 그렇지. 탄젠트 세타를 보면 힘을 F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는 mg분의 f지. 따라서 F는 얼마가 돼? mg 탄젠트 세타가 돼버렸지. 그쵸? 중력의 한 성분이 부심력의 역할을 하게 돼서 물체를 원운동시키는 거야. 이때 이곳까지의 반지름을 뭐라고 할까? 벌이라고 하고 속력분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 힘들의 합이 뭐가 된 거지? mg 탄젠트 세타가 돼버린 거지요. 그죠? mg 탄젠트 세타가 돼버려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벌분의 mv 제곱이 되는 거예요. 속력이 주어졌을 때 그렇다면 얼마큼 각도가 기울어져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 탄젠트 세타는 mm 지워지니까 지랄분의 v 제곱이 돼버리겠지. 지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각도 알아서 뭐하게? G분의 자동차 커브길이 저렇게 되어 있으면 네. 자동차 커브길이 저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차를 타고 커브길 돌면 몸이 쏠리는 현상이 생기겠구나. 몸이 바깥으로 쏠려요. 이렇게 머리는 높고 다리가 쏠리는 건 진짜 되게 선생님이 옛날에 되게 막 쓰러지는 사건을 봤는데 선생님 잘하는 딱 옛날에 선생님 살던 집이 이제 옥년동이라는 곳이야. 근데 거기를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면 마을버스가 꼬불탕꼬불탕 돌아. 아파트마다 다 들린다고. 커브길이 겁내 많아. 그 커브야 다. 왕복 2차로에서 그 커브길을 돌면서 마을버스가 돌아다니는데 하루는 딱 타고 맨 뒤에 앉았어.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 대학생쯤 돼 보이는 여자애 둘이 맨 뒤에 또 탔어. 그리고 운전석이 아니고 뒷바퀴 바퀴 위에 어떤 애가 앉았어. 근데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아. 심지어 그때는 뭐가 없었냐면 여기 팔걸이가 없었을 때야. 팔걸이가 없었어. 근데 얘가 더럽게 웃기는 거야. 뭘 하냐면 쇼트트랙을 해. 네? 앉아있다가 네. 커브길 갑자기 돌잖아. 네. 그럼 걔가 앉은 쪽에 이쪽에서 진행 방향에 이쪽에 앉았다고 쳐. 그럼 얘가 커브를 이렇게 돌아. 그럼 몸을 이렇게 짚는 거야. 응?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되면 창에다 머리를 박고. 근데 거기가 연속해서 디귿자로 도는 데가 있었어. 딱 도는데 얘가 쓰러지고 하니까 갑자기 술 취하고 굴뚝이 나더니 건너편으로 가더라. 건너편으로 갔어. 근데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나오는 길이야. 딱 앉았는데 이쪽에서 도니까 바닥에 집은 게 아니고 쓰러졌어. 벌떡이 나더라. 또 건너편으로 갔어. 근데 또 돌아야 돼. 그러니까 또 자빠졌어. 근데 옆에 있던 여자애들이 그러는 거야. 야, 저 미친 새끼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자빠지는데 왜 움직여갖고 자빠져?
했는데 소리도 못 들은 거야. 이제. 그러더니 가장 큰 커브길이 있었거든. 큰 커브길에서 바닥에 쓰러지고 안 있나더라. 아예 귀찮았나. 해자로 뻗어서 너무 웃겨가지고. 이 구심력, 그 힘은 구심력은 아니야. 쏠리는 힘은 구심력을 주기 위해서 쏠리는 거야. 선 물론 관성 때문에 그렇긴 한데 구심력을 주게 하기 위해서 쏠리는 이런 자세 변화를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렇다면 승차감이 매우 불편해. 승차감을 줬기 위해서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막 달리다 보면 커브길에 안쪽보다 바깥쪽 경사면이 더 높다는 거 아세요? 이게 뭐예요? 커브길이 이렇게 도는 길에서는 바깥쪽이 더 높게 만들어. 재밌겠다. 이때 제한 속도가 주어져 있겠지, 고속도로에. 그 다음에 도로를 만들다 보면 회전 반지름이 정해져 있어. 도로마다 평균적인 반지름이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버스가 이렇게 가게 되네. 넘어지겠죠? 원래 연직 방향에 대해서 얘가 몇 도만큼 기운데 세타도만큼 기운데 이게 세타면 얘도 세타가 되겠네. 그러면 이 축은 버스에서 볼 때 어떻게 똑같이 수직하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도 타게 되면 이 사람도 승차감이 좋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도로 설계를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안 나오죠. 자, 그 밖에 케플러 법칙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쌤이 들어옵니다. 자, 질문 있는 사람 다음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죠? 다음 시간에 하세요. 어차피 선생님 질문 시간이잖아요. 물어보는 거.